후배 김재구입니다.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날이었습니다. 오늘 철험이하고 대격돌했죠? 이야, 대단하더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상승 시작됐습니다. 오늘 국정운영 긍정평가 34%, 부정평가 54%입니다. 지난 날에는 긍정 32, 부정 63 이랬었잖아요. 오늘 그 엠브레인 퍼블럭 그리고 케이스텐 리서치, 코리안 리서치, 한국 리서치 이렇게 25일부터 사흘간 남녀 1,600명인가요?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오늘 긍정이 34%, 한 2% 올라갔죠. 그리고 부정이 63에서 54로 떨어졌죠. 일단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시작됐습니다. 그거 전에 드리고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어떤 일이 있었나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요 정말 참 국민들 걱정은 엄청 커가고 있는 가운데에 국가 운영의 키를 쥔 정치권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아주 전국을 강타하고 있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오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인 철험의 의원들은 한 장관을 향해서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한 장관도 절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을 했죠. 지금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철험의 의원들은 한 장관을 향해서 총공세를 폈다고 제 말씀을 드렸는데 한 장관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물러서지 않더라고요. 너무너무 시원스럽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민주당 철험이 소속 의원들이 대격돌을 오늘 일으켰는데 철험의 의원들은 법무부 산하의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검증 권한을 내려놓으라고 엄청나게 압박을 퍼붓니다. 누구한테? 우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엄청난 공세를 퍼붓니다. 물러나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최강욱 이 사람이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장관이 이인자네 소통령이네 이런 소리를 듣는데 이것을 전문성 있는 인사혁신처에 위탁을 하겠다. 됩니까 안 됩니까? 말씀하세요. 요게 최강욱의 말입니다. 한동훈 법률적으로 가능한 거랑 그런 일을 하는 거랑 다르지요. 최강욱 법률적으로 가능합니까? 물음표. 한동훈 아닙니다. 능률적으로 그 문제를 판단해야 되겠죠? 야, 최강욱 능률만 놓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두 분이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시는 게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 일치를 위해서 가능한 일이에요. 타일르듯이 얘기합니다. 누가? 최강욱이가. 한동훈 저는 의원님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막 소리가 나와요. 김남국 의원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내규도 정확히 없다. 설명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또 이제 또 끼어듭니다. 한동훈 제가 설명을 뭘 못합니까? 김남국 이렇게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한동훈 지난 정부 포함해서 계속 했던 업무입니다. 김남국 방법에 대해서 솔직해보라니까 왜 설명을 못하고 한동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말을 계속 끊고 계시잖아요. 예? 아니 내가 말씀을 드리는 순간 잠깐 말을 끊으니까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한동훈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현 장관과 직전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은 서로 비판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장관 수사 지휘권은 최근의 정파적 이익에 따라 남발이 되었다고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박범계 얘기합니다. 위임은 할 수 없는 범위를 위임하는 것이다. 이건 기본적으로 법률과 답변인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해가 안 간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조치로 깡패가 설치기 시작했다고 비판하기도 했죠.
대단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렇게 말합니다. 검찰이 강력 조폭 수사하고 마약 수사에서 손을 뗐습니다. 깡패가 설치는 기미가 벌써부터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총기, 마약, 그리고 깡패 잡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거 모르세요? 그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깡패들 설치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 기업인이라고 하고 다닐 거고, 또 탈북 어민을 추방할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북송 근거가 없다는 것은 2 더하기 2가 4가 맞느냐 하는 문제라면서 북송이 잘못됐음을 재차 강조합니다.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말 우리 윤 대통령 말씀하시는 것처럼 스타 장관이 탄생 또 됐습니다. 누가 한동훈을 말립니까? 여의도의 대격들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정말 엄청난 일이죠. 민주당과 한 장관은 먼저 법무부 산하 인사정부관리단이 인사검증 업무를 위탁받은 걸 놓고 상당하게 대격들을 일으키고 있었죠, 오늘. 그런데 김남국 이 젊은 정치인이 한 장관에게 얻어맞는 것을 보고 아주 마음이 후련합니다. 자,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직무에 인사 관련된 직무가 없기 때문에 위임하는 것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김남국이가 지금 대정부 질문까지 소환하면서 한 장관에게 묻는 말이에요. 그리고 헌법과 정부조직의 행정조직에 대한 근거를 다 법률로 정하도록 했는데 법적 근거 없이 위탁하면 행정조직 법정주의 위반이 아니냐.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대답하세요. 그러자 우리 한 법무부 장관이 사무위탁의 본질이 그런 것이 아니다.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김남국 의원이 얘기하지요. 그런 유권 해석이라면 국방부에도 인사검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말이냐? 얼추상투 않는 말을 만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김남국? 한 장관, 누가 국방부에 위탁을 하겠냐? 법무부는 업무 성격이 검증과 유관하기 때문에 위탁하는 게 합리성을 가지지만 뜬금없이 국방부에 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리고 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을 보면 어떤 식으로 위탁할 수 있는지 근거가 있고 인사혁신도 대통령령으로 검증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과거 인사에 관한 그런 사실 판단과 적합성 판단을 한 사람,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하던 것과 비교하면 투명성의 진일부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질문을 김남국이가 아직까지도 그 미숙한 점이 많다는 얘기죠. 저번에 청문회 때 들으셨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잖아요. 어느 한 모 교수라고 했는데 그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딸의 이모라고 얘기해가지고 개망신 당한 적이 있습니다. 뭐 청문이든 정부 질문이든 또 오늘 법사위에서 하는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팩트를 가지고 나와서 질문해야 되는데 어설프게 가지고 나와서 헛소리 하다가 돼지가 당하는 것이죠. 임자를 잘못 만났다. 오늘 작정하고 아주 준비를 했을 텐데 어디다 대고 참새가 광새 다리 기르는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오후 질의에서도 민주당은 한 장관에게 인사정보 관리 문제에 대해서 집요하게 또 난타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의 차례가 왔어요. 그러니까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인사검증 권한을 법무부에 준 것은 법치주의 위반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누가? 박범월 장관이. 그리고 김승원 의원은 아무리 봐도 원래 행안부 장관, 인사혁신처 대통령 비서실 권한에 속한 검증 업무가
갑자기 법무부 장관에 위탁될 만한 이유가 떠오르지 않는다 이렇게 거듭니다. 여기에 우리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무직 공무원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직업 공무원들보다는 인사검증, 나온 자료 등에 대한 보완 의식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사정보관리단을 해놓으면 나중에라도 누설 등의 감찰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장점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반박합니다. 그리고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사위에 들어올 때 이미 누구가 질문할 것을 다 알고 있었고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바둑판 보듯 뻔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아주 오늘 너무너무 시원시원해가지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번에는 국민의당 유상범 의원이 우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질의를 합니다. 대우조선 해양하청업체 노조 파업 사태의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도 질문을 받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장관은 이렇게 말하지요. 정부 입장은 법과 원칙을 세우는 것은 불가피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서 사후 상황 변화가 생겼으니 이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법의 엄정함에는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후 정황상 형사적 처벌의 문제는 최종 타협이 이루어진 부분까지 고려될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배우자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은 40대 남성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에 대해서는 경찰이 잘 수사해서 밝히리라 그렇게 생각한다. 딱 잘라 말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한 장관이 오늘 공방 도중에 야당 의원들과 감정적인 신경전도 벌였어요. 특히 지난 25일 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거칠게 부딪혔던 박범계 의원하고 또 불편한 모습을 연출하게 됩니다. 박범계 의원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성깔이 있고 자기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는 깨갱합니다. 박 의원이 한 장관에게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을 하는 버릇 가져달라. 그런 버릇을 가지세요. 그렇게 구짓자 충분히 말씀드리고 있다. 맞받아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난 인사청문회 당시에 한국 3M 업체를 한 장관 딸 이름으로 부른 최강욱 의원도 한 장관의 태도를 꾸짖습니다. 지랄하고 있네. 왜 꾸짖어? 뭐라고 하냐면 자꾸 그러니까 옛날 검사 시절 버릇이 나와가지고 넘겨짚고 다른 생각이 있어서 하는 것처럼 하는데 굉장히 안 좋은 직업병이에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국회에 나왔으면 국회의원의 질문을 본인이 아는 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냐? 왜 자꾸 언제 뻔소리 하고 있습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저는 있는 그대로 질문하는데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이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여러분, 오늘 스트레스 많이 풀리셨습니까? 저 김재구도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질의 응답에 정말 참 깜짝 놀랍니다. 그냥 국회의원들이 쩔쩔쩔매는 모습. 지금은 이게 어딨냐? 아니 자기가 말을 해놓고 자기가 질문을 해놓고 또 대답을 하려면 다른 얘기를 또 합니다. 이런 아주 개판 질의응답 오늘 위원장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김도읍 위원장님. 참 우리나라 국회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스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